제31과 직장 내 언어 예절. 한국의 직장에서는 상대방의 직위나 직책에 따라 호칭을 구별하여 사용합니다. 윗사람에게는 부장님, 과장님, 팀장님, 반장님처럼 직위나 직책 다음에 님을 붙여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여러 명의 과장님이 있다면 구분을 위해 과장님 앞에 이름이나 성을 붙여 김진수 과장님 혹은 김 과장님처럼 부르면 됩니다. 비슷한 직급의 동료나 후배를 부를 때는 이름 뒤에 씨를 붙여 김진수 씨, 이유진 씨처럼 부릅니다. 진수 씨나 유진 씨처럼 성을 빼고 이름만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상대방에 대한 친근감의 표현입니다. 이때 만일 상대방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이름 대신 선배님이나 형, 누나와 같은 가족 호칭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올바른 호칭과 함께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윗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동료나 후배에게도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언제나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등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2과 사내 공용시설 사용 수칙. 회사에는 휴게실이나 구내식당, 체력 단련실 등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혼자서 긴 소파를 차지하고 누워 있거나 발을 의자나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일, 이어폰을 끼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식당 밖에서는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깨끗이 치워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람이 없을 때는 전등이나 냉난방기를 켜두지 말아야 합니다. 잠깐씩 사용하는 회사 내 시설과 달리 기숙사는 회사 동료들과 늘 함께 지내는 생활 공간입니다. 기숙사에는 개인 공간 이외에도 세탁실이나 샤워실, 휴게실, 주방 등 공용시설이 있습니다. 공용시설을 사용할 때는 사용 규칙을 잘 지키고 항상 청결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늦은 시간에는 텔레비전이나 음악 소리를 작게 하고 세탁실이나 샤워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살 경우에는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33과 한국의 회식 문화. 회식은 직장에서 동료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갖는 식사 모임으로 보통 하루 업무가 끝난 저녁 시간에 진행됩니다. 회식에서는 참석한 회사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보통 업무와 관련된 대화보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나 취미, 일상생활에 관한 대화를 나눕니다. 이러한 한국의 회식 문화는 직장 내에서 구성원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팀워크를 다지는 중요한 사회적 활동입니다. 회식에서는 대개 식사와 함께 술이 제공되며 상사나 동료의 권유로 술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예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에는 예의를 지켜
거절해도 됩니다. 요즘 들어서는 회식을 점심시간에 하기도 하고 음주보다는 다양한 활동이나 식사 중심의 회식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며 개인적인 상황이나 선호도에 따라 회식에 참여하는 정도가 다르기도 합니다. 술과 함께하는 한국의 회식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비슷한 문화권에서 온 근로자들끼리 별도의 모임을 열어서 음식과 차를 나누며 즐거운 회식을 하기도 합니다. 제34과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은 성에 관련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에는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비유나 평가 등의 언어적 행위뿐만 아니라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낙서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등의 시각적 행위, 회식이나 야유회 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신고한 후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해자는 적절히 조치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도덕적 비난이나 명예손상과 같은 사회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경고나 감봉, 직위해제, 해고 등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성적인 언어나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격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를 예방하는 것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35과 한국의 산업구조. 한국의 산업구조는 기술 혁신과 글로벌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업과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였지만 현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농업, 어업, 임업 등의 1차 산업은 한국의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국민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의 생산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전자, 자동차, 조선, 화학산업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현대, LG와 같은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IT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바탕으로 금융, 교육, 의료, 관광 등의 서비스 산업이 한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K-POP, 드라마, 영화 등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문화 콘텐츠 산업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로봇 등의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의 변화는 한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36과 한국의 무역 특성.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연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 시장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수출 주도 정책을 펴왔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에 따라 한국은 국제 무역을 통하여 성장하기 시작하여 2010년대에는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한국의 무역은 부족한 천연 자원은 수입하고 이를 혁신적인 기술로 가공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천연가스, 철강 원자재, 산업기계 및 장비, 농산물 및 식료품 등이고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제품, 배터리 등입니다. 한국과 무역 거래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중국이며 미국, 일본, 베트남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여 무역의 장벽을 줄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수출 다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37과 한국의 가전제품. 한국의 가전제품은 최신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과 LG가 한국 가전제품의 대표적인 브랜드인데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청소기, 전자레인지 등과 같은 다양한 가전제품이 전 세계 가전제품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가전제품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이 두 회사의 점유율이 40%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의 가전제품은 인기가 많습니다. 한국의 가전제품은 IoT,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기능도 잘 갖추고 있어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집 근처에 오면 에어컨이 자동으로 켜져서 더운 날 집에 들어가서 바로 땀을 식힐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원격 제어 기능뿐만 아니라 식품의 재고를 관리하고 유통기한을 알려주며 레시피를 추천하는 등의 스마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디자인과 기능을 소비자의 취향에 맞춘 비스포크 가전 제품들이 출시되어 한국 제품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비스포크 냉장고는 색상과 소재뿐만 아니라 냉동실과 냉장실의 위치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고 제균 및 탈취 기능이나 쇼케이스, 홈바의 탑재 여부도 소비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38과 한국의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은 한국의 주요 성장 동력 산업의 하나입니다. 한국은 수출을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을 꾸준히 발전시켜 2023년 기준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2023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일본이 29.1%로 1위, 유럽이 24.9%로 2위, 3위는 17.9%의 중국이며 점유율 8.5%의 한국은 15.2%인 미국에 이어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한국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재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KGM, 한국GM, 르노코리아 등 다양한 기업이 있는데 그중 현대자동차는 2023년 자동차 판매량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최근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 분야의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분야의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2024년 1분기를 기준으로 전기차 판매 실적에서 세계 4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래 자동차 기술의 핵심인 자율주행 기술의 연구와 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제39과 그라인더 사용 시 주의사항. 그라인더는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원반 형태의 날을 가진 전동 공구로 물체를 절단하거나 물체의 표면을 매끄럽게 가할 때 사용합니다. 그라인더를 이용하면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작업 시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전원을 꽂을 때는 그라인더의 전원 스위치가 꺼진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라인더의 날을 교체할 때도 반드시 전원을 끈 상태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전에는 보안경이나 방진 마스크 등과 같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그라인더에 안전 커버, 방호 덮개를 장착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을 정리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작업 중에 과부하가 걸리면 그라인더가 위로 솟구쳐 오르거나 절단하는 재료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는 킥백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바닥에 물체를 놓아두고 절단 작업을 할 때는 그라인더의 날이 안쪽, 즉 왼쪽으로 향하게 잡아야 합니다. 그라인더의 올바른 사용법만 익혀도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40과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에너지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을 이용하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합니다. 세계 각국은 석유, 석탄, 가스 등의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는 태양의 빛을 활용하는 태양광 에너지,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활용하는 풍력 에너지, 물의 흐름을 활용하는 수력 에너지, 바다의 조류나 파도 등을 이용하는 해양 에너지, 지구 내부의 열을 이용하는 지열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는 초기 설치 비용이 높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운영 비용이 낮고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화석 연료의 고갈을 막고 온실가스를 줄여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 개발과 같은 저탄소 정책으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기업들도 ESG 경영을 통하여 탄소 배출이나 자원 사용 등에서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